안녕하세요. 극한부부편 부부 사업이랑 재산분할 시뮬레이션 한번 다 같이 돌려보면서 이 남편분이 계속 이렇게 행동하셔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남편분이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이제 아내도 남편도 서로 힘에 부치고 남편은 이제 너무 큰 빚 때문에 지금 조금 악에 받쳐 있는 그런 상태로 보입니다. 남편분도 아내한테 막 너무 힘들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남편분이 나는 이득을 본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부부 이혼하면 재산분할 어떻게 되는지 다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남편이 본인 의지로 시작했다기보다는 아내 설득에 의해서 이제 가게를 시작하게 됐고 지금 현재 그 가게 빚이 6억 2천만 원 정도 남은 상태라고 합니다. 월 이자는 370만 원, 금리가 좀 많이 오르면 월 500까지 나온다고 하죠. 변동금리인가 봐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것은 남편이 계속 탓을 한다는 건데 앞서 말씀을 드리면은 모든 계약은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특히 성인이 하셨으니까. 탓을 한다고 해서 이제 빚이 줄어드는 게 아닌데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안타깝습니다. 근데 이 남편분이 이혼하시면 더 곤란해집니다. 그 스튜디오에 변호사가 한 명만 있었으면 정리가 조금 더 쉬웠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영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부부가 사업 같이 하고 계시죠. 그리고 자녀가 3명입니다. 그래서 혼인기간 상관없이 재산이 완전히 섞여 있는 상태로 보이고 전체 재산은 크게 상가 1억 8천, 매매가 8억에서 이제 6억 2천이 대출이라고 하니까 1억 8천이죠. 그리고 전세보증금이 1억입니다. 어쨌든 상가 1억 8천에 전세보증금 1억 해서 총 전체 재산은 2억 8천만 원입니다. 이 집은 이혼하면 우선 아이들은 엄마가 키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도 아빠는 이제 스시에 좀 더 집중하고 엄마는 아이들 케어하면서 홀도 보는 걸로 봐서는 주 양육권자는 이제 엄마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은 부부 공동 재산이 2억 8천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기여도를 남편분이 굉장히 많이 주장하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 사건은 5대5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아무리 봐줘도 남편분이 6, 아내가 4이지 그 이상으로 절대 벌어질 사안 아닙니다. 남편분 집에서 7천만 원 지원해 줬다라는 게 이제 남편분이 주장할 수 있는 이제 투기재산 내지는 기여도일 것 같고 아내분이 주장할 수 있는 이제 투기재산 내지는 기여도겠죠. 이거는 갭 투자 한 3억일 겁니다. 아이가 3명이고 아내는 아이들 돌보면서 식당 서빙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내분이 뭔가 조금 그 가게에서는 메인이 되는 역할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분의 인건비도 전환하면 최소 월 200만 원은 그냥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남편분은 수중에 잡히지 않아서 이익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는 그 1억 8천만 원 있잖아요. 이 실체를 그 재산분할하면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 좀 안타까운 게 실시간으로 득을 보고 있지 않나요? 1억 8천 갚아서 여기에 해당하는 월 70에서 80만 원 정도 대출 이자가 안 나가고 있는데 이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는 월 7, 80을 더 내보시면 이해가 바로 되실 것 같습니다. 재산분할 기여도를 5대5로 하고 전체 재산이 2억 8천이니까 아내한테 1억 4천, 남편한테 1억 4천이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집은 지금 현금이 전혀 없죠. 아이들은 있고요. 근데 이제 아이들 주 양육권자가 엄마니까 아이들 키우는 집이 이제 엄마가 될 거고 그럼 아이들 살 집은 엄마한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엄마한테 1억짜리 집이 가고 아빠한테 이제 1억 8천짜리 상가가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4천만 원이 비잖아요. 각자 1억 4천씩 가져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남편분은 수중에 들어오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다는 그 1억 8천의 존재를 대신 또 갚아줘야 되는데 본인이 1억 8천을 가져갔으니까 지금 4천만 원 더 가져간 상태잖아요. 그 4천만 원을 아내한테 현금으로 주시면 됩니다. 재산분할할 때요. 그리고 재산분할은 판결 확정되고 나서 바로 지급하지 않으면 연 5%의 이자가 붙습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죠. 이제 월 비용이 추가로 나갑니다. 그 4천만 원 준 거 외에도 비용을 또 계산을 해야 되는데 현재 매출이 가계 매출이 약 1천만 원이라고 했고 월 대출 이자가 이제 금리가 조금 낮아져서 지금 37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혼하면 양육비 주셔야죠. 아이 한 명당 정말 양보해서 최소 월 60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사실 이것보단 더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아이가 셋이니까 양육비만 해도 월 180만 원 나갑니다. 근데 이혼하면 아이만 나가나요? 아내도 같이 나갑니다.
아내 대신 일할 사람 구하고 돈 줘야 되죠. 그러면 최저시급 감안하더라도 월 200만 원 정도 또 가게에서 나갑니다. 그럼 1000만 원, 월 매출 1000만 원에 이자 370, 양육비 180, 홀 서빙 인건비 200만 원 이렇게 하면은 대략 월 250만 원 정도 남편분 손에 떨어지죠. 근데 여기 250만 원에서 스시니까 재료비 나가고 본인 인건비 빼고 관리비 세금 이런 거 나가면은 뭐 전혀 남는 게 없겠죠. 이 경우에 남편 성향상 그럼 자기는 원래 이 계약 원해서 한 거 아니고 아내가 시켜서 한 거다. 그럼 식당을 여자한테 넘기겠다라고 할 확률이 또 높습니다. 근데 이게 애매해요. 왜냐하면은 남편분이 재산분할 할 때 기여도 주장을 하려면 이 식당 내가 다 케어했고 와이프는 진짜 참여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할 건데 그러면은 본인이 주인인 식당을 와이프한테 가져가라고 하는 게 서로 주장이 안 맞습니다. 내가 주인인 식당을 주인이 아닌 사람한테 넘기려면은 뭔가 가능성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이런 경우 가게를 남편한테 주게 되고 남편분이 가게랑 가게 대출 다 가져갑니다. 정 안 되면은 본인이 그 가게를 팔 수도 있겠죠. 그럼 판 가격으로 이제 재산분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혼하시게 되면은 남편분이 지금이 지옥이 아니라 진짜 지옥을 그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돈이 지금 아내분이 몸테크 몸으로 막아주고 있는 그런 것들을 실제로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정말 그땐 더 곤란한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하지 마시고 잘 사시는 것만이 해결책으로 보여요. 아내의 행동이 사실 다 맞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남편분이 느끼는 그 이자 부담도 굉장히 숨막힐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분이 자꾸 아내 탓하고 계약을 너 따라서 했니? 너는 참여만 하고 있니? 이렇게 하는데 남편분이 자꾸 아내한테 일하라고 하잖아. 일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돈을 벌어오라는 뜻도 있지만 내가 이만큼 고통을 받고 있으니까 너도 좀 고통을 받아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느껴지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해결이 되는 사안은 아니고 다만 이런 분은 사업을 하면 안 되는 성격으로 보입니다. 굳이 아이들 양육비 때문에 사업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비용 처리 같은 거는 아내분이 전적으로 감당하시는 게 맞아 보여요. 남편분은 이제 스시만 만들 수 있게. 아무튼 본인이 이해를 못하셔도 객관적인 사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차라리 장사를 접고 월급쟁이로 돌아가시던지 아니면 장사를 유지하시되 돈 문제를 전적으로 아내가 케어하시는 것도 이제 방법 같긴 합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